일단 이제 전문 법칙이 뭔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형사증거법 했거든요. 흐름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나가지고 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잘해가지고 저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그럼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라는 상대방이 화가 나니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것들. 그다음 고발인 같은 경우는 형법 123조에서 126조까지 범죄에 해당하는 고발인만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다음 공소제기가 될 때는 구약식이랑 구공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구약식 같은 경우는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 그래서 벌금이라든지 과료라든지 몰수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구약식이었고, 그다음 구약식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소장 일본주의, 형사소송 규칙 118조 2항, 실무상 이거는 증거 분리 제출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한 번에 다 줬기 때문에 법원이 그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형사소송법 규칙, 형사소송 규칙 118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구공판으로 갔을 때는 공소장 9번이 송달이 되면은 7일 이내에 보통 이제 변호인을 만나러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변호인이 7일 안에 뭘 해주냐면은 국참에 참여를 할 건지도 물어봐 주지만 그 전에 그 의견서를 제출해요. 그래가지고 공소 사실을 다 자기가 다 자백을 하는 건지 증거에 대해서 다툴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변호인의 의견서 형태로 같이 제출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증거 인락이라는 것도 같이 하는데 제가 이따 기록 보면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7일 안에 제가 이제 1년, 단기 1년 이상의 사건이 합의부 사건인데 이것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국참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 판례가 7일이라는 국참법을 사문화시키고 뭘로 했다고요?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국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어놨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공판이 진행이 되는 때를 가면은 1회 공판기일에서 처음에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공판조사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지금부터 흐름을 한번 볼게요. 공판조서를 딱 보시면 처음에 피자마자 나오는 게 있어요. 공판조서가 아니라 처음에 기록을 피자마자 나오는 게, 그리고 문제 넘어가시고 이거 제가 다른 거 인터넷에 이제 바로 보이실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심 소송 기록이라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건명이랑 검사, 피고인, 공소제기일, 변호 이런 게 나오죠. 이거는 법원에서 만든 기록이에요. 법원에서 만든 기록. 법원에서 만든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껍질이고, 그 다음에 주심이 나라고 돼 있는 이런 거는 뭐 실무적인 건데 아실 필요는 없는데, 가나다 순으로 돼 있는데 높은 순서가 재판장 우배석 좌배석 순이거든요. 기수가 낮은 순서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나라는 거는 우배석이 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 형제라고 해서 밑에 번호가 나오는데 이거는 검찰청 내부에서 쓰는 사건 분류 번호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한도에서는 이거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왼쪽에 보시면은 기일이 적혀 있어요. 1회 공판 기일은 12월 13일에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 오전 10시, 그다음에 A라고 있는 게 오전이거든요. 그다음에 12월 27일 오후 3시인데 오전에는 뭘 하냐면은 주로 자백 여부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번에 이 범죄에 대해서 너가 자백할 거냐 말 거냐, 증거조사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오전이면은 오후 지금 P3시라고 돼 있죠. 이게 오후 3시부터 하는 거는 오후에 다 증인신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가면은 졸음과의 싸움이 예정이 돼 있어요. 엄청 길어요. 변호인의 어떤 역량을 다 보일 수 있는, 변호인이 사실상 변호하는 거는 2번 자기가 변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론 요지서를 마지막에 내는 거 한 번이랑 그 전에 증인신문을 할 때 자기가 증인신문사항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서 검사 측의 증인을 얼마만큼 탄핵하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이제 입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공판 준비 절차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법원의 목록이 나와요. 법원의 지금 기록의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순서대로 이제 여기는 날짜 순서대로 다 편찬이 되는데, 다만 이제 혹시 여기에 증거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이걸 볼 때는 고소 취소장이라든지 이거 공판이 진행된 이후에 들어온 증거들 여기에다 편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고소 취소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형사소송법 326조 6조 맞나? 6조 5구 6호의 그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넘겨보시면 이제 법원의 목록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제출한 검사의 증거 목록이 쭉 등장을 해요. 이것들은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쪽수를 한번 잘 보세요. 쪽수를 한번 여기 살펴보시면은 공소장이 보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6회 기록이고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소장의 쪽수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한참 다 들어가고 맨 뒤에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검찰 증거, 경찰 증거, 즉 수사 증거를 보니까 얘들의 쪽수가 뒤로 있죠. 이게 왜냐면 이게 바로 증거 분리 제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원은 공소장만 딱 받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피고인이 나쁜 애인지 안 나쁜 애인지 예단의 선입견을 갖지 않은 채로 이제 이따 한번 보는 거예요. 그 후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쭉 넘겨보시면 1회 공판 조서라고 나와요. 제1회 공판 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우리가 보고 있는 기록은 13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일단 오전의 기일이죠. 오전의 기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판사들 이름을 보니까 제 친구들 이름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재판장이 시작하면 여기는 이제 법원 주사가 밑에다가 다 쭉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재판장이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물음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될 수 있는 사실 진술할 수 있다. 이게 진술 거부권의 고지인데 이게 제가 무엇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처럼 얘는 무죄 추정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즉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도구적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런 권리가 인정이 된다고요? 피의자로서 신분이 전환이 된 때,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즉 수사가 개시된 때부터 이런 권리를 갖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피고인 단계에서도 무죄 추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변론 우리가 판사가 자기가 이 양쪽을 모두 모아놓고 한 번에 그 말을 다 듣고 사실을 인식하는 거 307조의 사실 인정 엄격한 증거 제출주의 즉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변론이거든요. 그래서 변론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지금처럼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사람을 확인하는 신문을 해요. 그것이 바로 성명, 주민등록, 직업, 주거 등록 기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피고인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밑에부터 보시면은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바로 인정신문을 하죠. 그래서 여기부터 모두 거부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거 하는 분들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변호인하고 전략을 같이 짜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게 있냐면 오늘도 저희가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 하나 배우겠지만 자백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인을 하는 것은 무슨 천지 차이가 있어요. 자백을 하면은 이거는 뭐로 이어지냐면 반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내가 판사라는 사람은 제가 변론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변종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변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네모가 쭉 이어져 오다가 변종이 되면은 한 번에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로 판사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변종까지 모든 과정을 요약을 해가지고 철회한 거는 철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서로 상반되는 것들 모순되는 것들은 배척하고 이런 식으로 없애고 그 다음에 어떤 추가할 건 추가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사실관계를 하나로 정리하는 걸 변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하나로 정리했을 때는 나는 뭐만 남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갖고 바로 판단을 하잖아요.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얘가 부인을 했다 이러면 뭐가 돼요? 나는 반성을 안 한 게 돼요. 이게 무슨 범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 형량을 작게 받고 싶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그럼 어떻게 한다? 무조건 자백을 빨리 해야 돼. 자, 빨리 해서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고 피해자는 빨리 합의하겠다. 피해자는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해서 돈을 빨리 맡겨야 돼. 공탁은 왜 하는 건지 아시죠? 공탁은 민법 487조에 따라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때 그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돈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돈이 다를 때 이때는 공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를 자백을 했을 때 하는 게 양형 변론이에요. 양형 변론. 나는 유죄를 전제로 양형만 변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부인을 했을 때 다투는 게 이게 무죄 공소기각 면소의 변론이에요. 뭐 이런 용어를 쓰진 않고 양형 변론인지 아닌지만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실무에 가실 때는 이거를 생각해서 전술을 짜야 돼요. 무죄가 나올 확률이 없는데 이거를 밀어붙이다가는 반성도 안 했다고 해서 변호인이 뺨 맞아요. 나중에 가족들한테.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기록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인정신문 단계에서 만약에 개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정신문 단계에서 개겼는데 유죄가 나왔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반성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되겠죠. 그래서 판사도 굉장히 안 좋은 일상을 주겠죠.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자기가 분위기를 잘 살펴서 좀 협조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판사가 법에 따라서 되게 엄정하게 심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뭐 하냐면은 처음에 원고의 지위에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공판에서 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적용고초를 낭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낭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공소장을 앞에 넘어가 보세요. 그 실무상 어떻게 저희가 하냐면은 제가 이제 검찰 시부할 때 이걸 했었는데 이 공소사실 아무거나 하나 펼쳐가지고 얘를 우리 이제 저희 육회 기록 같은 경우 12페이지인데 피고인들은 공모해서 2014년 9월 1일경 서울종로 이걸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것만 읽는 거예요. 공소사실의 취지만을 말하면 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공모해서 몇 월 며칠에 누구의 집에서 뭘 해서 송금하고 기망해서 부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낭독을 하면은 이게 민사재판에서 뭐랑 같은 거냐면 원고가 소장을 진술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취지로 재판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두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로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법정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은 다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취지에 내가 종이를 냈는데 법정에서 똑같이 진술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술을 한 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조금 형식적이지만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종이를 내고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 그 다음에 변호사 이변호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2회 공판 조사 넘겼구나. 이상하더라. 다시 1회를 잘 보시면 피고인이 바로 이제 얘기를 해요. 공소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민사랑 똑같아요. 민사도 상대방한테 다투는 사실과 다투지 않는 사실, 자백사실과 자백하지 않는 사실 물어보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피고인 김갑동은 공소사실 1항은 현치 범위가 없다라고 하는 데 있죠. 뭐 한다는 뜻이죠. 부인한다는 뜻이고 그다음 뭘 작성한 바도 없다 이렇게도 부인한 거고 도주의사 없고 나머지는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자백 진술. 여기서 만약에 전체를 다 자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무상 많지는 않지만 간이공판 절차로 가요. 간이공판 절차 공부하셨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의 가장 큰 특색이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증인신문의 순서가 자유롭다. 그 다음 증거 채택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절차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장 큰 건 두 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는 총 3개 정도 나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증거에 대한 이의 같은 거를 갖지 않는다는 것 특히 그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은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제 여러분 대강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만을 보는 거고 그렇죠? 이게 자백 배제 우리가 자백의 보강 법칙에 따라서 자백이 있으면은 이 보강 증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얘는 하나만 있어도 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만 있어도 되냐면 공범자의 자백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법정에서 공범인 공피가 자백을 하더라도 이것도 보강 증거가 돼서 바로 유죄가 나와요. 그래서 피고인 2명이 자백하면 서로한테 유죄 나오고 나머지 증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말이 믿을만 하다면. 아시겠죠? 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 기록을 하다 보면 메모를 하다 보면은 이 자백의 보강 법칙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피고인 2명이 공범인데 서로 자백하면 뭐가 된다? 서로에게 증거가 돼서 다 유죄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 심지어는 한 명이 부인해도 유죄가 나와요. 한 명이 부인해도 유죄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게 유일한 증거, 자백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일한 증거가 돼서 그 다음에 부인하는 데 대해서는 이게 이제 진짜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증하고 물증 같은 것들을 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주로 검사가 이제 증거 집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증거 신청하는 부분인데 물론 위에 부분도 이제 보강 증거 신청이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건 이거예요. 위에 건 어차피 유죄로 우리가 인정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증거 신청을 검사가 하는데 뭘 하냐면은 자 이제 잘 보세요. 검사는 지금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돼 있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별다른 의견,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렇게 나오죠. 재판장. 이 말은 뭐예요? 중간 생략된 말이 증거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저희가 보냈어요. 서증 같은 경우는 낭독하고 제시도 한다고 그랬죠. 요새 그죠? 그다음 물증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하고 나서 뭘 한다? 이제 채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증인 같은 경우는 이번 기일에 신청한 데서 바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갑자기 뒤에서 앉아있다가 증인 뭐 신청해서 앞에 튀어나와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실무상. 그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국처럼 다이나믹하게 하질 않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일어나면은 저기 판사가 쳐다보고 얘기도 잘 안 해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법정에 들어갈 때 항상 목례하고 나올 때도 목례하고. 여러분들 제가 기본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분들이 판사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 게, 법정에는 무조건 양복하고 타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정에 들어갈 때 항상 목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목례하고 들어가시고 나올 때도 목례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드시 얘기하시고. 옛날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안 좋은 이상을 작용하겠죠. 판사 사람인데 쟤는 변호사 좀 싸가지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이제 변호사 하면서 좀 팁이고, 저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법정에 가보면은 제 동기 판사도 있고 그래요. 막 그래도 다 인사하시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 보니까 저는 이제 차이를 좀 알게 들어. 제가 판사면은 이런 사람한테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잘 봐줄 것 같아요. 그냥 막 앉아서 얘기하고 막 법정에, 심지어 법정에 제 추리닝 입고 온 변호사가 창원에서 한 번 있어가지고 큰 난리가 났었거든요. 너무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비권위적이고 자유민주주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이게 지킬 건 지켜야 돼. 이게 지킬 건 지켜야 되고, 그 중에 하나 절대로 변호사가 어겨서는 안 되는 거는 법정에 반드시 정장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 목례를 할 거,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그 사이에 다 없어졌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여전히 이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보셨던 증거 분리제출 원칙이 뭐냐면 1번주의인데, 공소장 1번주의인데, 이 공소장 1번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게, 판사는 지금 뭐만 들고 있냐면 공소장만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증거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판사한테 증거가 들어오려면 뭐가 되냐면, 증거 조사가 돼서 채택 결정이 돼야 돼요. 채택 결정이. 그래서 이 채택 결정이 된 후로만 판사가 증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뭘 하냐면은 검사가 이런 증거를 신청한다고 그 목록을 줘요. 목록이라는 걸 주면은 변호인이,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전문 법칙 부분이에요. 자, 앞에 한번 넘겨보시면은 우리 앞에 다시 증거 목록 쪽으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까 공판 목록 바로 뒤에 보시면 증거 목록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오늘 6회 기록은 7페이지거든요.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 대해서 이게 검사가 제출한 거예요. 검사가 원고니까 거증 책임을 지고 제출하겠죠. 여기 대해서 나는 뭐라고 의견을 제출하냐면은 증거 의견이라고 중간에서 살짝 오른쪽에 보시면 있죠. 동그라미 X 나오죠. 이게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미리 우리는 열람 등사를 해가지고, 그 변호사 사무실마다 여자 직원분이 한 분 계세요. 젊은 여자 직원분이 저기 법원에 가가지고 기록을 다 복사를 해오거든요. 중간에 기록 복사를 해오고 검찰청에 가서 기록을 복사를 해와요. 그걸 해온 걸 보고 이제 내가 어떤 증거에 대해서 동그라미쳐, 어떤 증거에 대해서 X 할지를 미리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이걸 미리 제출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도 한 번 더 제출해야 돼요. 이건 이제 법원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이 증거의견에 대해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작성 사경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검사라고 돼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검사랑 사경은 오늘 배우겠지만 증거능력 인정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 목록을 보자마자 해야 되는 게, 가장 굵은 펜으로 검사랑 사경이, 지금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는 거기다 일단 선을 그어놔야 돼요. 어떤 게 사경이 제출한 거고, 어떤 게 사경이 만든 증거고, 어떤 게 검사가 만든 증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내용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 부인 때문에 사경이 만든 것들은, 특히 피의자 신문 조서는 실무상 거의 다 날라가요. 자백하는 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눠두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X 부분을 제가 한번 보면은, 지금은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지만 저 밑에 보시면은 당구장 표시로 증거 의견 표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로 속에 뭐가 되냐, 피신 밑에 괄호에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성, 성립, 임의성, 내용의 순서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동그라미 X밖에 없는데 동그라미 X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동그라미 X인 경우도 있고, 동그라미 X인 경우도 있고, X인 경우도 있고,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있을 때 4개짜리는 사경권만 이렇게 되거든요. 사경권만 이렇게 되는데, 이 맨 뒤에 내용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전문 법칙 보고 한 번 더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뭐냐면,
내가 여기서 동그라미를 치면 뭐가 되냐면 동그라미를 치면은 이 증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써도 좋다는 거거든요. 증거 의견은. 내가 여기 대해서 증거 동의 지난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증거 동의가 이 동그라미 X예요. 동그라미 X.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 목록을 보면은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사경이랑 검사걸 나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증거물이랑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술이 담겨있는 걸 나누셔야 돼요. 우리 지금 6회 기록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보이스펜이라고 중간에 그 순번 5번에 나오거든요. 5번 보이스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이런 것들이 물증이에요. 물증.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진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 원부 이런 것들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이제 그냥 큰 의미에서는 물증이라고 생각하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동차 등록 원부를 만든 사람을 부를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보이스펜, 블랙박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압수했다는 것들은 결국 물건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제가 말씀드린 인증하고 물증을 나눴을 때 물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물증에 대해서는 실무상 증거 의견이 별 내용 필요 없어. 증거 동의의 효력이 안 미친다고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완규 노명선 교수님 책에는 보면은 뭐 신처분권설이라 그래서 이완규 검사님께서 옛날 지금 변호사시죠. 차장 검사님께서 증거 동의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써놨는데 실무상은 그렇게 안 봐요. 실무상은 증거 동의의 효력은 진술 증거에 대해서 미치는 걸로 봐요. 그게 근데 동그라미 X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계속 결론 질질 끌고 있는데 동그라미를 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인 신청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인 신청 안 한다. 검사가 증인 신청을 안 한다고. 내가 동그라미 치면 검사가 증인 신청을 안 해요.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포인트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전문 법칙을 모두 이해를 한 거예요.